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담당 멘토 데이업 김채연입니다. 이번 영상 세경 하이테크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4년 이후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오던 세경 하이테크였는데요. 6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하락세 무슨 요인으로 일어나게 됐는지 업황 분석해보고요. 또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를 이어온 원인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 갤럭시 폴더블 수요 둔화와 관련된 부분 짚어드릴 거고요. 이 중국이 계속해서 위협을 해오고 있는 상황, 또 2분기 실적이 선방에도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는 주가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기사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과 관련된 기사들을 들고 왔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1위 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1위가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중국 하웨이 BOE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아무래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좀 더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1분기 폴더블 출하량은 이미 중국 하위에 밀린 상태이고요. 그러나 2분기와 연간 기준으로는 선두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정리된 것을 수치로 한번 보면요. 하웨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지난해 18%에서 28%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아너의 점유율은 10%에서 18%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54%의 점유율로 1위는 유지하겠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포인트 줄어든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뉴스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면 이 중국이 올해 폴더블 판매량이 2배로 뛰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웨이가 1위를 차지했고 삼성이 5위를 차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24년 2분기 지금 중국 시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35%로 하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2, 3, 4위까지 중국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는 5.7%로 5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폴더블 시장을 개척했던 회사이고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인정받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황이 굉장히 굴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시장이 넓어지고 기술력이 넓어짐에 따라서 중국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폴더블 점유율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도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겠다. 이런 10mm대 폴더블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Z 폴드 슬림이라는 스마트폰이 지금 9월 말에서 10월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 것 같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경쟁력이 심화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의 많은 회사에서 밀림으로써 조금 더 내구성을 갖추고 또 다양한 기능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경쟁력이 우위에 있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갤럭시 Z 폴드 6 슬림의 경우는 10mm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도 지금 중국에서는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너의 경우에는 매직 V3라는 제품이 지금 9.2mm 그리고 샤오미 제품이 9.4mm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내구성으로 차별을 하겠다라는 우리나라의 전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구성과 AI 기능 그리고 이 뭐 차별화를 갖겠다는 의미이고 두께도 현재는 중국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부분도 가져가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 폴더블 관련해서 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태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폴더블에 사용되는 필름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폴더블 제품이 잘 팔리느냐, 부진하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것들을 좀 한번 더 살펴보면요. 이 주요 제품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데코필름, 광학필름, 그리고 이렇게 사출필름 총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24년 1분기와 그리고 2분기를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어, 이번 삼성전자 플래그십 폴더블 제품들이 2가지가 7월에 출시되었습니다. Z 폴더와 Z 플립 이렇게 2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1분기보다 2분기의 실적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출액 자체는 높아진 상황인데 비율이 조금 변화된 게 이 광학필름 이 부분입니다. 광학필름이 1분기보다 1분기 26%에서 2분기 44%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제품 설명을 한번 보면 폴더블용 특수 필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된 이 두 제품의 이 세경 하이테크의 폴더블용 특수 필름이 사용되면서 매출액과 매출 비중이 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세경 하이테크가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높아진 매출액, 매출 비중에 따라서 차트 구성도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부터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24년부터 초에는 꽤 저조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가가 2019년 상장 이래로 13,949원으로 가장 높은 최고가를 찍었었는데요. 그 다음 최고가가 24년 이후에 형성된 13,280원의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24년 초는 부진하게 시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수요가 많아질 거다, 매출이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 모멘텀 이루다가 지금 이 시점이죠. 최고가 13,280원을 찍은 상황인데요. 그 이후로는 조금 아쉽게도 현실 반영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준 상황이고 7월 이후로 이 출시 이후로는 생각했던 기대와 달리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온 상황입니다. 이 블랙 먼데이를 지나서 조금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이테크가 가지고 있는 이슈 상황과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가치로서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에 나온 이 세경 하이테크의 공시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시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공시였습니다. 이 공시가 8월 14일에 나오면서 주가가 잠깐 조금 하락한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562억 원의 손실을 맞이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주가에는 조금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2분기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24년 2분기, 23년 2분기이고요. 24년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입니다. 1,001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컨센서스였던 960억에서도 약 40억 원이 넘은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전년도 670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 300억 원이 높은 금액을 달성하면서 매출액을 너무 잘 내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좀 아쉬웠던 건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조금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마진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128억 원으로 조금 낮게 나온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128억 원이 막 안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낮은 컨센서스의 매출액과 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137억 원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더욱더 높은 매출액이라면 영업이익이 더욱더 잘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아무래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56억이었던 영업이익에서도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좀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보다 더욱더 좀 아쉬운 점은 이 손익, 그러니까 손실이죠. 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순이익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옴으로써 법인세 그럼 반기 보고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분기 매출액은 굉장히 잘 나온 상황입니다. 매출액이요, 1,001억 원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 컨센서스였던 960억보다 40억 원이 높아진 금액을 달성했고, 전년도 678억 원을 예상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욱 300억 원 높아진 금액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거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높아지면서 이 마진율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128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했고요. 낮은 예상 매출액에도 137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128억 원이라는 수치가 아무래도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매출액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욱더 좀 아쉬운 점은 이 낮은 영업이익보다도 금융순이익 손익 부분에서의 손실과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익의 손실이 굉장히 커지면서 당기순 손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2분기에는 당기순이익만 유일하게 적자를 내온 상황이거든요. 23년도. 그래서 24년 2분기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예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지금 적자가 70억 원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금 441억 원이라는 적자를 달성했기 때문에 약 6배가 높은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이 실망감을 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세경 하이테크는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 갤럭시 폴더블 수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출시 이후로 아쉽게도 시장의 기대치와는 달리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중국 위협에 따라서 이 폴더블 수요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세경 하이테크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24년 초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많이 보여주었던 상황과 달리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2분기 실적만큼은 기대를 했던 것과 달리 높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영업이익과 심지어 큰 폭의 단기순 손실을 내므로써 이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관련해서 소식이 있다면 준비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도 좋은 분석과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